이 이야기는 제약회사와 일부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의 불안감과 무너진 자신감을 이용해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82살, 55년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온 비뇨의학과 의사 이강현입니다. 평생을 환자들과 함께하며 깨달은 것은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약 한 알에 모든 것을 의존하고 나이 탓으로 돌리며 너무 쉽게 포기해왔습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게도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매제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호탕하고 유쾌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쩍 말이 줄고 웃음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갱년기려니 나이가 들어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매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발기부전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여자로 볼 수 없게 된 자신에 대한 실망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마음의 병이 깊어진 매제에게는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와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때의 무력감과 안타까움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치료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온전히 되돌려 놓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마침내 찾아낸 해답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나이 탓으로 돌렸던 발기력, 문제의 진짜 원인과 집에서 되찾는 완전 가이드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잠든 하체를 깨워 혈관의 길을 여는 혈류 자극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발기 문제를 심장이나 음경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다리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온몸을 순환하는데 특히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면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끼어 물줄기가 약해지듯 하체 혈관이 막히고 좁아집니다. 혈액이 아래쪽에 고여 정체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심장이 힘껏 피를 뿜어내도 정작 가장 중요한 곳까지 혈액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다리를 만져보면 열에 9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 쪽 혈관이 거의 막혀버린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다리가 차갑거나 저린 느낌을 자주 받으시나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셨던 68살의 박철민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오신 분인데 진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내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이제는 정말 남성으로서 끝난 것 같다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바지를 걷고 종아리와 발목을 만져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냉골이었습니다. 혈액이 전혀 돌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지요.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냐고 여쭤보니 은퇴 후에는 동네 슈퍼 갈 때 말고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저는 철민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수도관과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막힌 곳을 뚫어주면 다시 물이 콸콸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딱 2주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속는 셈치고 해보시라고요. 제가 철민님께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딱 4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먼저 계단 오르기 3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2계단씩 성큼성큼 오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엉덩이 근육, 즉 둔근이 제대로 자극됩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움직일 때 마치 강력한 펌프처럼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쭉쭉 밀어 올려줍니다. 집에 계단이 없다면 튼튼한 의자를 잡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벽 스쿼트 1분입니다. 벽에서 한 뼘 정도 떨어져 서서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을 굽히는 겁니다. 너무 깊이 앉지 말고 무릎이 90도가 될 때까지만 앉으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련되면서 골반과 전립선 주변부의 혈류가 직접적으로 개선됩니다. 3초 동안 천천히 앉았다가 3초 동안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10번 반복하면 딱 1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셔야 합니다. 밤새 누워 있느라 잠자고 있던 혈관과 근육을 깨워 하루 종일 혈액이 잘 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녁에 하는 운동은 이미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 막혀버린 혈관에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2주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박철민 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웠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소년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요즘 뭐 좋은 거 먹냐고요. 저는 말없이 그의 다리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2주 전에 그 냉기는 사라지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혈액이 다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간단한 아침 운동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셈입니다. 명심하십시오. 3일하고 그만두면 혈관은 3일 만에 다시 막힙니다. 우리 몸이 이 새로운 습관을 기억하게 하려면 최소 2주는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드십시오. 찬물은 혈관을 다시 수축시켜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부작용 없이 혈관을 확장하는 자연 성분 활용법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비아그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약을 먹을 때마다 찾아오는 두통과 안면홍조가 괴롭거나 예전만큼 효과가 없거나 혹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복용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의존하는 약의 핵심 원리를 자연 성분으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결국 음경의 해면체로 통하는 혈관이 충분히 확장되어 혈액이 가득 차는 과정입니다. 비아그라는 이 혈관 확장을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약물입니다. 마치 굳게 닫힌 문을 억지로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효과적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문과 문고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시트롤린과 아연이라는 두 가지 성분입니다. 특히 시트롤린은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변환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강제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맞는 열쇠로 부드럽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지요. 그러니 부작용이 거의 없을 수밖에요. 아연은 또 어떻습니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공장의 필수 원료가 바로 아연입니다. 그런데 60살이 넘어가면 체내 아연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연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기능 저하의 숨은 주범 중 하나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남성 호르몬에 좋은 음식을 충분히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대구에서 오신 66의 최병국님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비아그라를 먹는 날이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약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 죽겠고 안 먹으면 남편 구실을 못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병국님께 시트롤린과 아연을 꾸준히 복용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6주 뒤 그는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목소리부터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약 안 먹고도 충분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내가 요즘 제 얼굴만 봐도 웃습니다. 혈압약과의 상호작용 걱정 없이, 부작용의 고통 없이 자신감을 되찾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용법과 타이밍입니다. 시트롤린은 관계를 갖기 약 1시간 전에 3에서 4g 정도를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어 산화질소로 전환되기까지 약 1시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 타이밍을 놓치면 정작 필요할 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아연은 하루 15mg 정도를 저녁 식사 후에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셨던 69의 장승우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혈관이 다 망가졌을 텐데 저한테도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석 달 뒤 그는 혈당 수치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자랑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것 보십시오. 혈당도 안정되고 그것도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시트롤린이 단순히 성기능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준 덕분입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시트롤린은 하루 3에서 6g, 아연은 10에서 15g 정도의 함량을 가진 것을 선택하시고 절대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아연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000원 남짓한 투자로 비싼 약값과 부작용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실패의 기억을 지우는 뇌재훈련법입니다. 운동으로 혈관의 길을 닫고 영양소로 재료를 채워 넣었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몸이 아니라 뇌에 있습니다. 발기는 뇌에서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야만 시작되는 정교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뇌는 어차피 또 안 될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어릴 때 묶어두었던 가느다란 밧줄을 다 자란 후에도
끊어낼 수 없다고 믿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몸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데 뇌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먼저 드시나요? 창원에서 오신 65의 정민수님은 전형적인 뇌의 브레이크 때문에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 분명 반응이 있는데 막상 아내와 마주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 생각만 머리를 맴도니 정말로 아무것도 안 되더군요. 이게 도대체 몸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입니까? 이처럼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상황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뇌도 근육처럼 훈련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회로도, 즉 생각의 길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훈련법은 절대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강한 자극에 의존할수록 뇌는 점점 더 둔감해지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내 안의 기억, 내 몸의 경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누워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고 가장 강렬했던 순간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의 성공적인 관계, 충만했던 감정, 온몸을 감싸던 그 벅찬 감각을 최대한 생생하게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각적인 장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차오르던 그 느낌,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 파트너와의 교감. 뇌과학적으로 우리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감각을 매일 밤 반복해서 뇌에 각인시키면 뇌는 나는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실패의 기억으로 그어졌던 낡고 부정적인 신경회로 위에 성공의 감각으로 새롭고 긍정적인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장승우 님도 이 훈련을 병행하셨습니다. 석 달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될까 민망하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2달쯤 지나니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기분 좋았던 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군요. 뇌가 정말로 다시 기억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훈련에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뇌는 근육보다 훨씬 더디게 변합니다. 3일이나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라며 조급해하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뇌 훈련을 방해합니다. 최소 3, 4주는 꾸준히 해야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훈련 중에 실패했던 기억이 떠오르거든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좋은 기억으로 덮어 쓰십시오. 뇌는 반복되는 기억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편안하게 그 좋았던 감각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의 진짜 목표는 완벽한 발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신감의 회복이 진짜 목표입니다. 자신감이 돌아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와 벽 스쿼트로 잠든 하체를 깨워 혈관의 길을 여는 혈류 자극법. 둘째, 시트롤린과 아연으로 약물 부작용 없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연 성분 활용법. 셋째, 과거의 좋은 감각을 떠올려 실패의 기억을 지우는 뇌 재훈련법. 이 3가지 방법의 공통점은 고가의 의료기기도 복잡한 처방전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꾸준한 실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55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80이 넘은 나이에도 20대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 50대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린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살의 김철수 어르신은 이 방법들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시고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나이에 다시 남편 노릇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며 더 좋아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100%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뇨가 아주 심하거나 중증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먼저 상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질병이 아니라 방치가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의자라도 잡고 오르내려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 5분만이라도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충분히 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